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는 절대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뉴스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함께 정말 어제 그제부터 이게 나라냐 하는 경험을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일대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긴급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민노총이 1박 2일로 도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조를 탄압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퇴진 이런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했는데, 도심이 술판에, 노숙에, 방뇨에, 그리고 정부는 그런 시위를 보호를 해줘서 도심이 엉망이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도 내용을 보고 알기보다는 제가 절절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퇴근길에 또는 다른 업무차 빠져나갈 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도심으로 들어올 때, 통과할 때도 역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루 종일 원래 세종로가 10차선쯤 되는데요. 이제 대목마다 좀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는 대목도 있지만 그냥 10차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2차선만 가지고 시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보십시오. 전차선 폐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막혀 있는 동안에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 뉴스에 나오는 기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건설노조 노조원들이 그냥 딱 준법, 순한 양처럼 준법 시위를, 집회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2차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현장 와봤습니까? 전차선 폐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심이 폐쇄가 됐으면은 그 도심에 들어오기 한 몇 킬로 전에 대형 입갑판이라도 세워놔야 됩니다. 버스는 우회하십시오. 승용차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는 길에 그대로 경험을 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쭉 고가 넘어와서 이제 제 1호 터널 남산 거기 통과할 때 저 먼 곳에서 광역버스를 포함해서 시내버스가 일렬로 수십 수백 대가 꽉 막힌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종로 일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신문로 쪽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심에 비상사태라도 좀 선포해 주지,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분신 자살한 사람을 이제 건설노조에서는 열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 그렇게 외치더니 밤새 술판 벌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술 냄새에 소변 봐가지고 지린내가 진동을 하고, 횡단보도까지 술병, 비닐 나뒹굴고 있고, 차량들이 쓰레기를 피하려다가 급정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일어나고, 단체로 담배를 피워대서 거대한 흡연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가 끝이 없다. 우리도 당신 같은 노동자들이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00톤이 쌓여 있다는 쓰레기 모습입니다. 성인 키만큼. 노숙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게 노숙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 홍수로 물난리가 난 그런 어떤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입니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입니까? 문화재를 핑계로 야간 집회를 했고, 경찰이 해산 명령을 어기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건설노조
집회 소음 기준, 그건 뭐 떡 먹듯이 위반하죠. 경찰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법원도 문제입니다. 야간 행진을 허용을 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도하는 지상파, TV, 그다음에 그 라디오들, 이런 내용은 절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건설노조가 아주 준법 시위, 집회 평화롭게 잘 지낸 것처럼 그렇게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해산시키려고 경찰이 나서는 순간 아마 그 방송들은 우르르 달려들어서 과잉 진압, 폭력, 충돌, 이런 보도는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 간호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가 되자 준법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리 처방, 수술을 거부하고 면허증까지 반납하겠답니다. 이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 있죠? Physician Assistant, PA 이렇게 부릅니다. PA 간호사, 진료 지원 인력. 김영경 간호사협회 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이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 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합니다.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사실상 묵인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간호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대리 처방, 대리 기술, 대리 기록, 체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다 사실상 불법 행위였다면 이 간호사법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이 의료법, 여기에 관계된 관계 법령, 시행령,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우원이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되는 젊은이 있죠?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5.18 피해자를 만나고 난 뒤에 지옥 같은 삶을 알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광주에 갔는데 이 전우원이라는 청년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이러고 있네요. 이 청년 마약쟁이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악용되는 일만은 없어야 될 텐데, 예,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게이트의 장본인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소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퇴진하라, 사퇴하라, 이런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이 막 비등을 하니까, 끌어오르니까 이제 이 위기를 넘기려고 그 애지중지하던 김남국을 손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를 확인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국회는 참 정말 한가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리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답니다.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지키자 그러고 있다네요. 근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가게 되면은 80일 동안 소요가 된답니다. 80일이면 지금이 5월 18일이니까 7월, 8월, 9월 달에 하자는 얘기죠. 9월 달에. 9월 정기국회쯤 가서. 예. 이렇습니다. 우리 국회라는 모습이. 예. 지금 뭐를 새로 자문할 게 있지요? 이미 드러날 만한 건 다 드러났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사실을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지 아니면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명할지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회의장에서 계속해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 본인도 자복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윤리심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톱 제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읍참마속일까? 아니면 출구 전략일까? 재밌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AI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인공지능, AI. 근데 오픈 챗 GPT 이런 말 많이 들으시고요. 아마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챗 GPT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말 좀 해줘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물어보는 이런 거가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AI 미국 대통령 선거 조작 위험이 있다. 챗 GPT 아버지의 경고. 미국 의회에서 AI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 오픈 AI의 CEO 올트먼 회장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이 챗 GPT 이거 규제해야 된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국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챗 GPT AI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규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 뉴스는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나왔습니다. 일면 톱 제목 똑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ChatGPT boss sees AI manipulation 조작이라는 겁니다. of US elections 미국에서 있는 선거들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a significant concern 매우 중요한 우려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ultimate welcomes regulation 그래서 AI의 이 회장 오픈 AI 규제를 환영한다. Senate hearing amid growing fears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청문회를 열었다. Lawmakers examine tighter rules 그래서 의회에서 더 엄격한 그런 규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에서 자진으로 규순해오는 일가족 규순 이게 드디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일절 발길을 끊었죠. 탈북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봤자 바로 강제 북송된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절 발길을 끊었는데 정권 바뀌고 드디어 규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두 일가족이 지난 6일 밤 서해 NLL 넘어서 어선을 타고 귀순을 했다.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이내다. 일가족 어선이 귀순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 때 암흑시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탈북 귀순 일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서 귀순한 건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어석 한 척이 6일 밤 NLL을 향해 오는 모습 등 이상 동향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문제의 어선이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한 뒤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 검문 검색을 했다.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 정확한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10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은 어선에 오른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라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수도권의 한 부대로 이동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김정은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 준비를 끝내라 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제 김정은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물을 도구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도 포함되며 이는 안보리 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여당하고 야당이 코인 결의라는 걸 했는데요. 전수조사하고 자진신고하자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겠는데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강제력을 지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결의문도 어딥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무위원회 합의로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임기 내에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변동한 내역을 포함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권익위원회에도 이거 조사를 하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수준에서 지금 선언적으로 나온 얘기에 불과하지만 어찌됐건 전수조사하자, 자진신고하자,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를 이제 계기로 삼아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의 압박이 없다면, 언론의 감시가 없다면 이런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정 노력과 조치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하는 때는 절대로 없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처럼 대형 사건이 발생을 하든지 언론이 연일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고 압박을 하고 국민 여론이 불길처럼 번지고 이래야 겨우 마지못해 한 발짝 양보하는 척 하는 것이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 479개, 489개 공공기관 조사를 했는데요. 불법 단체 협약, 그 공공기관에 있는 노조가 그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맺은 단체 협약, 일반 회사가 아니고요. 국가의 돈이 들어가 있거나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하고 있거나 국가가 책임을 지거나 하는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에 있는 노조가 그 경영진하고 맺은 단체의 협약 중에 37%가 불법이랍니다. 37%. 아마 현장 체험은 절반쯤 될 겁니다. 절반은 불법인 겁니다. 공무원과 교원 단협에서는 명령을 위임받은 지침이나 명령보다 단체 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단체 협약에 맞춰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 협약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 늘리거나 줄일 때, 구조 조정을 할 때, 성과급, 상여금 줄 때 반드시 노조하고 협의하도록 한다든지, 이 법률에서 단협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다 담아서 단체 협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노조는 법 위에 있는 초월적, 초법적 기구다. 법 위에 노조. 지난 정권 때 그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됐는데요. 이제 낙하산을 타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뭐 상임감사 이런 데 이제 뜩 자리 하나 차지하면은 차 나오죠, 사무실 나오죠, 비서 나오죠, 2, 3억씩 되는 연봉 탁탁 나오죠. 아무런 잡음이 없이 3년 시간 때우고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노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은 어떤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가 떠나는 겁니다.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골병이 들든 말든 전수조사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신문이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이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분의 말씀을 인용한 기사를 신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인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17년 전에 이미 한국이 인구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목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2750년쯤 국가가 소멸돼 버린다. 인구가 제로가 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약 700년쯤 뒤인데요. 너무나 머나먼 뒤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한국의 인구 출생률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경제적 지원, 이거 쓸데없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기업에서는 조금 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덜 일하고, 한국인들 너무나 일 열심히 했다. 일 좀 조금 내려놔라. 너무 공부 해가지고 공부에 치여 있는데 공부도 조금 내려놔라.
이런 해법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한국 실정. 한국에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이유는 그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1시간 더 잠 안 자고 일하고 이제 이게 한국이었는데요. 좀 실정을 모르는 한갓진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일리 있다. 그런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 뉴스를 잘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훨씬 더 가짜 뉴스를 스스로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또 그것을 믿고 이런다는 거지요. 민주당 지지층은 36.5%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18%.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이 2배 이상 가짜 뉴스를 잘 믿는다. 가짜 뉴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믿고 퍼뜨리는 뉴스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다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은 해가 있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 쪽에서 믿고 있는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는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해줬다. 이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제기했으나 정통한 대미 소식통 등 불투명한 출처에 근거한 가짜뉴스다. 그랬는데 저는 이러한 보도, 이 중앙일보 이 보도 내용은 글쎄요. 왜냐하면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비밀리에 6억 달러를 북한에 줬는지 안 줬는지 중앙일보가 확인해봤습니까? 이건 일단은 확인이 안 되는 뉴스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금년에 안 했는데 이거는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그때 신년 기자회견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그냥 다 손바닥처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때 또는 김대중 정권 때 과거 정권 때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짜 뉴스라고 정확하게 100%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민주당 쪽이 가짜 뉴스를 2배 이상 더 잘 믿는다. 이건 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댁에 반려견 키우고 계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 강아지들은요, 예전에는 이제 집안에서 새끼도 낳고, 그것도 이제 아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이렇게 입양을 해주기도 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집들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연 30만 마리가 출생을 하고, 그 중에 20만 마리는 경매로 입양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자 4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코 색깔이 옅고 사시가 약간 있습니다. 자 30만 원으로 내리고 자 30만 원에 5번 참가자 낙찰. 이런 식으로 대전에 있는 개 전문 경매장에서 팔린 몰티즈 88-3 내 이름은 88-3 친구 10만 마리는 어디 갔어요? 또 중앙일보 보던데요. 네. 이제 이런 번호를 붙이는 것은 이제 그 반려견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견들
일일이 다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번호로 88-3 이제 그 새끼를 낳은 어미개를 이제 정확하게 분류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번호를 붙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